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전 세계의 일본화, 결국은 디플레, 아파트는 잠시 폭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만간 아파트 잠시 폭등하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흐름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잠시 폭등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인구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인구에서 출발해서 방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뉴스인데 전 세계 인구가 감소 징조가 뚜렷하다. 요런 기사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갈수록 줄어 91개 국가에서 2.1 미만이라고 하는데 2.1 중요한 숫자죠. 출산율에서 2.1은 중요한 숫자입니다. 요거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출산율 2.1의 의미, 인구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2.1명의 아이를 낳지만 0.1은 2가 아니라 그 중에서 0.1은 비혼, 결혼하지 않거나 또는 결혼하기 전에 요절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2.1은 되어야지 인구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출산율 2.1이 넘어가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 그리고 출산율 2.1 미만이면 인구가 결국은 감소하는 나라. 지금이야 의료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2.1 미만이라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출산율 2.1 미만으로 계속하면은 결국에는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0.78, 요 정도 수준이면은 급속한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사를 계속 다시 보면 1950년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은 평균 4.7명, 2017년에는 2.4명. 그래도 아직까지는 평균적으로 2.4명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추세가 꺾이고 있다. 요 정도 뉴스죠. 1950년에는 세계 모든 국가의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상이었다. 모든 국가에서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인구가 늘어왔었다는 거죠. 요게 좀 분위기가 반전돼 가지고 분위기가 바뀌어 가지고 2017년에는 91개 국가가 합계 출산율 2.1 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꺾이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인구는 늘어나는 거죠. 1950년 26억 명에서 2017년 76억 명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났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요 인구가 늘어나던 시대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1950년 이후 최근까지의 상황, 195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면서 서서히 디플레로 진입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1990년대에는 플러스 세계화,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초대량 생산의 시대가 시작되었죠. 인구도 많고 초대량 생산의 시대도 시작되고 그리고 점점 더 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리고 디플레가 심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 생산하다가 10,000개 생산하다가 100만 개 생산하면은 생산 단가가 떨어지죠. 저렴한 물가, 디플레.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계속 보면은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 7.1명, 그리고 차드, 소말리아 쭉쭉쭉 가서 나이지리아도 5.1. 주로 보면은 잘 모르는 국가,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에서 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아프리카가 있기에 지금 평균 출산율이 2.1이 넘어가는 것이겠지요.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2018년도에 키프로스와 대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이죠. 제일 밑에 보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인도, 미국 쭉쭉쭉 가서 10등이 일본입니다. 2018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을 좀 살펴보면 중국 보겠습니다. 중국 1등. 중국 합계 출산율이 1.28명. 2020년 기준인데 1.28명.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등부터 10등까지 쫙 보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이 2.1이 되지 않습니다. 고작 3나라,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만 2.1이 넘어갑니다. 나이지리아 5.31,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 열일을 해주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아직도 늘어나는 것이지만 여기에 언급된 모든 나라에서 출산율은 하향하고 있습니다. 하향. 출산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완만하게 내려가는 나라도 3개밖에 안 되고 대부분 출산율이 쭉 내려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죠. 세계 인구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 인구가 아직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프리카 인구 폭발 시대를 맞아서 그런 것이고 지금 보면은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매년 8,700만 명 정도 늘어났는데 아프리카 역할이 크겠죠. 고소득 국가, 좀 잘 알려진 국가들은 1950년에는 세계 인구의 24%를 차지했는데 2017년에는 14%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출산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프리카가 열일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합계 출산율이 내려가면은 순식간에 어느 시점이 오면은 세계 인구가 줄어들겠죠. 인구의 변화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전부 다 영향을 미치죠. 표 한 장만, 그림 한 장만 보여드리면 당연히 와 닿을 겁니다. 이 내용이 왼쪽은 미국 국채 10년, 오른쪽은 일본 국채 10년. 미국 국채 10년은 지금 3.5%, 일본 국채 10년은 지금 0.3%.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미국은 3% 정도 수준, 일본은 0.2% 수준 될 것 같은데 요게 스케일이 안 맞죠. 좌측 우측 스케일이 안 맞습니다. 다시 그리면 요렇게 됩니다. 미국의 국채 10년짜리 최저점이 0.5360이었는데 지금 약간 올라가 있는 일본 국채 10년짜리가 0.3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정상적이라면 일본이 정상적이라면 0.3 금리가 0.3 그러면 집값이 폭등하고 난리가 나야 될 그러한 숫자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구 소멸로 가는 나라, 합계 출산율이 부서진 나라에서 부동산이 얼마나 힘을 못 쓰는가 요 그림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0.5일 때 난리가 났는데 주택 가격이 일본은 0.3인데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3번 인구가 무너지면 부동산도 무너진다. 가정은 주택의 가격이 그리고 주택의 월세 가격이 소득의 함수가 맞다면 일본도 소득의 함수 맞고 미국도 소득의 함수가 맞죠. 월세가 인상되어도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이 더 크죠.
시총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은 월세 시총은 인구수 곱하기 평균 월세인데 평균 월세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구수가 많이 내려가 버리면 월세 시총이 줄어들죠. 그러면 일단 나타나는 현상은 빈집이죠. 빈집이 생기니까 거기서 시총 줄어든 부분이 반영이 되고 사람들이 사는 밀집해서 사는 인기지역 월세가 조금은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많이는 또 못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 버리면 빈집이 조금만 나가면 빈집이 천지기 때문에 월세 금액이 올라가는 방어선 역할을 하겠죠. 빈집이 많으니까.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전세제도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예외입니다. 인구가 무너져도 부동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세제도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제목에 나와 있는 전 세계의 일본화, 결국은 디플레, 요거부터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4번 전 세계의 일본화이나 결국은 디플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출산율만 내려가면 세계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이죠. 인구가 줄어들면 초코파이 100만 개 만들다가 10만 개 만들어야 되고 10,000개 만들어야 되고 가격이 올라가죠. 생산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가 줄어들면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인플레가 와야 정상인데 그러나 지금 로봇과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결국은 디플레라는 겁니다. 길게 보면은 결국은 디플레. 생산 기술이 발달하고 로봇 인공지능 무시 못하죠. 요거를 좀 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면 가까운 미래에 미국, 중국, 그리고 서방, 러시아 대결 구도가 종료되면은 아직은 인구 증가라서 여전히 디플레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리 하락하면서 다시금 부동산 반짝할 수가 있겠죠. 먼 미래에는 인구 감소 및 블록화가 진행되더라도 그렇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로봇 AI 때문에 디플레,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먼 미래에는 인구가 워낙 많이 감소해서 인구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한국 가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 아파트 시장의 미래, 먼 미래는 요렇게 됩니다. 인구 절벽과 함께 자연스럽게 전세제도 사라지면서 수조의 기름이 거치죠. 그러면 지금 전세 가격, 미래의 매매 가격입니다. 수직갭 하락이 있습니다. 수직갭 하락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크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는 아파트 수직갭 하락되면서 힘을 못 쓰고 그러면 전세 제도도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들어 있어서 한국 아파트 시장 또 힘을 못 씁니다. 미래를 보면은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아파트 절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 한번 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 인구 노령화로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죠.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나라 비해서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매가 지금은 10억인데 많이 떨어졌죠. 꽤 떨어졌습니다. 매매가 10억. 이유는 전세가가 5억이라서 전세가 5억인 이유는 금리가 5% 곱해주면은 1년에 2,500만 원을 은행에다가 월세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매매 가격도 내려갔는데 그러나 5억 대비 10억 좀 과하죠. 과한데 그 이유는 다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운이 좋아서 뭐 전쟁도 끝나고 분쟁도 끝나고 다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다시금 디플레 상황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10억 전세도 싸 보이죠. 10억 곱하기 2% 해도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억 전세 10억 되면서 매매가는 뭐 20억까지는 아니겠지만 15억 정도는 한번 찍고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인구가 조만간 급격하게 내려가겠지만 인구하고 무관하죠.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아파트 폭등 장세가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세 제도 살아있으면 아파트 가격은 장기 채권과 같이 움직인다. 금리 내리면 가격이 폭등하는 구조죠. 인구, 소득 등과 무관한 금리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주택시장은 암덩어리입니다. 암덩어리. 최근에 경험하셨죠? 영끌한 사람들 신용불량자 되고 내수 꽝 나고, 내수 지금 꽝입니다. 완전. 출산율 내려가고 엄청나게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최소한 다른 나라하고 똑같은 상황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빠르면 2년 안에 전세제도 폐기에 대한 로드맵을 정치권에서 제시하지 않는다면 수년 내에 아비규환 사태가 재발할 확률이 높고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또 한 단계 더 떨어질 수가 있겠다.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시기다. 전세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